창조 행위, 창조 도전 행위, 창조 도전적 분업, 창조 도전적 협업 행위에 대한 표준화된 과정에 대해서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전개해 보겠습니다. 지금 먼저 이야기했는 부분들이지만은 하나의 아이디어 창안, 그게 무형이든 유형이든 이론이든 제도든 뭐 작곡이든 댄서든 창작이든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적인 적용을 전제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미생들의 어떤 벤처 창업이든 완성 기업 속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신제품 개발이든 이 모든 것에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이 창조 도전 행위, 이 행위가 결국 어떤 그 시장 교환력을 지향한다. 좀 더 좁게는 시장까지의 론칭 과정까지, 그 바이어 대상이 누구든 그 사람에게 이 아이디어가 소개될 수 있는 단계까지, 그리고 그 연장에 돈이 되는 단계까지, 소위 수금이 되는 단계까지, 그 과정을 표준화해 본다면, 자, 첫 번째, 모든 창안은, 아이디어는 시장력 확보를 위해서 결국 도전적이고 분업적이고 협업적인 것이 필연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도전적 분업과 협업들은 어디를 지향할 것인가, 나아갈 것인가 했을 때 시장력을 확보하는 것을 지향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과정은 그 분업과 협업자들의 어떤 수행되는 직무들은 분명히 프로세스,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나아가는 그 방향성, 진행되는 상황들이 빗대어 말하자면 건축계와 집을 짓는 일과 같이 목수나 유리, 페인트, 철근, 전기, 설비, 이러한 직무자들이 나름의 직무적 반복을 통해서 결국 건축물이 완성되는 이러한 과정에 비유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의 오케스트라의 악보를 가지고 거기에 여러 악기 운영 주체 직무자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그 연주들을 수행해 나가면서 결국 청중들에게 만족할 수 있는 어떤 하모니를 전달하는 그 과정들의 개개인들의 역할들의 진행 단계, 이런 것과 같이 하나의 아이디어 창안이 시장력을 확보해내는 데까지의 그 과정을 객관화를 넘어서 타당성이 있다면 이것을 표준화하고 암기를 해야 된다는 전제에서, 자, 모든 아이디어는 결국 분업자와 협업자들의 들과의 교감,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 합의에 의해서 그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약속이 전제되는, 이러한 어떤 약속 행위들이 기업에서 경영자가 급여를 준다는 전제에서 강제로 하게 하든지, 아니면 직무 동업자들이 모여서 직무 동업적으로
협업을 하기 위해서 합의해야 되는 그에 맞는 그 창안 아이디어의 객관적 표현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건축에 있어서 어떤 설계도나 영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의 어떤 시나리오 그리고 음악을 만드는 데 있어서 악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 형식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 것은 나중에 별도로 한번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한 합의에 의해서 각자의 역할들이 이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러면 개발이 시작이 됩니다. 개발이 시작이 되어서 실체화, 결국 제품화, 그것이 실물이 되든 뭐 프로그램이 되든 어떤 뭐 이론들의 집합체가 되든 그렇게 개발이 되고 실체화가 된다는 것은 결국 제품화가 된다. 자, 이렇게 제품화가 된다는 전제에서 그 제품 속에서 아이디어 속에서와 제품 속에서는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제품 속에서와 어떤 실물 영역에서 본다면 이제 이 샘플을 가지고 결국 시장 운영자, 주로 뭐 바이어, 뭐 머천다이저 등 뭐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 그것이 뭐 일반 오프라인 시장이든지 뭐 할인점이나 홈쇼핑이나 뭐 길가의 로드 매장이나 그런 유통 전시장이든지 안 그러면 온라인 상태에서 뭐 인터넷 마켓이든 아니면 뭐 조달, 정부가 구매하는 전시장이든 아니면 뭐 현대자동차, 삼성, 휴대폰 이런 쪽의 어떤 납품이든 아니면 어떤 교육이 뭐 대학이나 학교의 강좌 개설 납품이든 결국 시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소개가 되고, 그러면 그 MD 구매 담당자 직무자가 그 구매를 전시를 승인하겠다 이렇게 될 수가 있고, 구매를 승인하겠다고 해서 그걸로 그냥 바로 결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 판매라는 것은 좋다, 우리가 구축해 놓은 노출, 전시, 판매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승인을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 구매 담당 직무자가 책임져야 할 부분은 좋다, 그렇게 하는 걸로 합의를 하고 그 전 단계에 이 제품이 대량화나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공급이 될 수 있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확인을 해야 되겠다. 소위 실사라고 합니다, 주로. 자, 그렇게 된다면 결국 공급자 입장에서는 이 대량화 인프라 그리고 안정적 전달 구매자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여건들이 갖추어져 있는가에 대한 기반을 또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곧 대량화 기반, 뭐 공장 뭐 이런 식의 용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검증에 있어서 큰 결격 사유가 없다면 입점이 되고 노출이 되고 전시가 됩니다. 거기에 있어서 뭐 어떻게 전시를 할 것이고 어떻게 진열을 할 것이고 하는 문제들을 또 책임져야 할 직무자들이 그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 뭐 인터넷상에서 이미지로 전시가 되든 실물이 전시가 되든 그 전시를 통해서 결국 소비자들은 이 제품을 구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품을 구매함으로 인해서 결국 숫자들이 발생합니다. 당연히 어떤 물건 공급에 뭐 택배를 해주든 어떤 물류 창고로 갖다 주든 그러한 과정이 발생이 되고,
거기에 맞는 생산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리고 발생되는 이 숫자들, 그리고 판매 측에서도 숫자들이 발생이 되고 공급해주기 위해서 대량화 생산을 계속해야 하듯이, 여기서부터 그 하층 부품들이, 관계되는 부품 회사들이, 직무자들이 또 이와 같은 맥락에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층 업체로부터 납품받는 부품들이 조립이 되어서 완제품이 되어서 유통으로 흘러간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한 연장에서 결국 어떤 거래, 교환의 숫자들이 발생이 되고, 그 숫자들이 결국 돈으로 변환이 되고, 예전에는 뭐 음이 되고 뭐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렇게 돈이 되고, 그 돈들이 준 것과 받은 것에 대해서 정산을 하고, 그 돈들이 다시 여기에 수고한 직무자들에게 분배가 되고, 그 연장에 정부 공직무자들에게도 세금으로 분배가 된다. 이러한 과정, 절차입니다. 이러한 과정과 절차에 있어서 예외가 없다. 세상의 모든 제품의 시작인 하나의 아이디어가 창안이 되어서 어떤 제품이 되어서 그것이 어떤 교환이 되는 이 과정을 창조 도전 분업 협업의 비즈니스 프로세스라고 정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입점 과정에서 각 입점 매체들, 대상들에 따라서 그 세부적인 절차들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큰 골격은 같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홈쇼핑에 입점을 한다. 그 방송 노출 좀 해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 그 구매 담당 직무자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 중에는 준비가 덜 된 제품, 그리고 시장력 자체가 시장 트래픽이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개인적 판단하는 제품 등등 많은 제품들을 상대합니다. 구매 담당자는. 그러다 보니 1차적인 필터링, 자신이 직접 일일이 상담을 해서 그것을 거르기에는 그 만나야 할 빈도가 높아지니까 1차적인 필터링을 하기 위해서 먼저 메일로 당신이 판매하고자 하는 그 제품 아이템에 대해서 메일로 보내라. 그래서 내가 1차적인 검토를 하고 만날 건지 말 것인지를 전달하겠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단계를 넘어서서 확실한 어떤 구매 담당자의 어떤 확신이 서지 않는 그런 제품들에 대해서는 또 요즘은 각 홈쇼핑들마다 결국 인터넷 시장, 이미지 시장을 먼저 운영을 한다. 그런 이미지 시장을 통해서 이 제품이 어느 정도 교환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를 먼저 검증을 하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홈쇼핑이 운영하는 어떤 그 이미지 판매 시장이나 그것이 뭐 모바일 이미지 시장이나 뭐 인터넷 이미지 시장이나 같은 맥락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로 부품 제품들은 뭐 자동차나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납품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결국 구매 담당자를 만나는 것은 똑같습니다. 바로 이런 과정에 있어서 어떤 구매 담당자의 결정력이 매우 중요하고,
모든 교환에는, 모든 인간의 교환 행위에는 반칙들이 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반칙들이 촌지 정도에 이게 될 법도 한데 좀 고민이 된다, 한번 해봅시다, 이런 차원에서 전달되는 촌지면 과연 이게 반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분명히 구매 담당자는 구매 담당자 측에서 본다면 동지들과의 반칙이 분명할 것입니다. 사회 전체적으로 본다면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바로 그러한 부분을 뭐 반칙이냐 촌지냐 뭐 관행이냐 뭐 이런 식으로 물타기가 되는데, 분명한 것은 반칙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구매 담당이 뭐 자동차 부품 쪽이나 뭐 휴대폰 한 제품이 많은 부품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제품, 그리고 조달 제품이 있습니다. 정부가 구매하는 제품. 그러면 누가 구매하느냐 했을 때 그 담당 바이어는, 구매 담당자는 조달청에 있습니다. 그것은 정부가, 공직무자들이 세금을 전제로 했을 때 뭐 일을 해야 되는데 필요한 많은 것들을 구매하는 것입니다. 시장 경쟁력이 치열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요. 그 말은 곧 반칙이 매우 심하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리겠지요. 이럴 때 주변에 뭐 아재급들, 아저씨들 이야기 들어보면 소위 내가 어디에 누구를 아는데 이런 말들을 씁니다. 내가 뭐 어느 회사에 누구를 아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도와주겠다, 이런 뿌로가들, 이런 말들이 옛날에 참 많이 횡행했습니다. 이러한 어떤 그 과정마다의 그 하나의 아이디어 착안이 시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행돼야 하는 어떤 도전적, 분업적, 도전적, 협업적 그 직무 수행 과정들에 대한 절차를 표준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이 과정들이 대표적으로 제가 한 10가지에서 20가지 정도를 세부적인 이야기들을 나누어서 또 별도의 강의로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들에 종사하는 전문가님들을 모시고 그 내용에 대한 더 상세하고 디테일한, 그리고 그 이면에서 일어나는 반칙적 행위들, 뭐 이러한 문제들까지도 세세하게 강의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